오늘 피다의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어,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 4회차 행사이고요. 더 오래, 더 즐겁게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이야기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발전대한 피다의 강한희 사무국장이고요.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다양한 이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노동 조건과 조직 문제에서 각각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토론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더 오래 더 즐겁게 스스로를 꽃피우며 일하는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그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피다의 김양기 팀장님이 사회를 봐주실 예정이고요. 또 개발협력 분야에 특히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을 했었던 활동가 세 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활동가들의 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던 국계협업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계협업팀에서 꾸숨 활동가님, 포포의 활동가님 함께 해주셨고요.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요. 개발협력 주니어 활동가 커뮤니티 이어즈네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노니필 활동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왜 이 분야를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좋은 일 하시네요 팀의 M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팬분들이 한층 더 자유롭게 또 그간 담아왔던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도록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토론 이후에는 지금 참가해주고 계신 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사전 질문들, 그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행사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주시는 질문과 의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대한 피다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발전대한 피다 김양기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발전대한 피다의 김향지입니다. 오늘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보는 자리에 패널분들 그리고 많은 참가자분들 모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께서 각자 좀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오늘 주제인 저희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해서 그간 갖고 계셨던 각자의 고민들을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니캉네캉이라는 유닛명으로 참가해주신 꾸순 활동가님, 포포의 활동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계협업의 꾸숨이라고 합니다. 되게 설명을 자기소개하라고 하는데 되게 거창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쓴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현재 국제개발협력 중간지원 조직에서 근무 중이고 이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했고 더 이전에는 NGO 봉사단 파견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할 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업무는 아니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로 국계협업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2030의 활동 실태를 조사했었고요. 또 관심을 쫓아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제가 이직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개별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 모두 근무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시각이 생겨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조직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업무 중에 하나의 포커스가 또 건강한 조직이 그 건강함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그 조직이라는 큰 덩어리 차원을 놓고 보다 보니까는 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조직의 문화나 요소들이나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던 찰나에 이런 토론회에 또 참여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숨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업의 폭포회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짧게 봉사단원 활동을 16년도에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계기로 제가 이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약 5년 조금 넘게 국제개발 협력 분야 안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처음 이제 17년도부터 한 3년 정도 조금 짧게 이제 개별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3년째쯤 됐을 때, 약간 제가 기대했던 단원 활동을 갔다 오고 나서 뭔가 품었던 그런 이 분야의 활동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이 좀 깨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과 어려움과 이런 걸 많이 경험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 일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일 자체 말고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나, 그리고 주변의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고민을 비슷하게 같이 하는 동료들끼리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이 일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아주 작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활력학년의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때 많이 이 분야 활동의 노동 그리고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는 게 매우 기쁘고 또 오늘 나오게 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데에 또 다른 관점이나 이런 시각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준회라는 개발협력 경력 2년 미만의 주니어 활동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노니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패널 분들과는 다르게 좀 많이 경력이 없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2년 미만의 그룹이라서 저희 커뮤니티에는 대학생도 있고 또 취업 준비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 자리에서 개발협력에 막 입문한 입문자로서 또 제가 경험했던 점과 느낀 점을 좀 최대한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의 경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코이카 해외사무소 YP를 갔었고요. 코로나 직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일시 귀국을 했던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수행기관에서 YP를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또 근무를 해서 최근에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 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개발협력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를 이끌기도 하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어준회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또래 청년 활동가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협력이라는 분야를 아주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사범대학에 졸업을 해서 이제 교사가 된 그런 길만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가 된 게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개발협력이나 이쪽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 게 더 쉬운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하려고 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탈락을 한 원인이, 그런 인턴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제 해외 인턴 이런 걸 찾아보다가 합격을 한 게 이제 코이카였어요. 그래서 정말 얼떨떨하게 개발협력 분야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다들 정말 저랑 다르게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었고, 개발협력을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고, 경력 뿌리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하나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같이 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하고 이제 해외에서 대학도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저도 이제 경력이 좀 그렇지만 경험이 이제 1.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일을 제가 생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패널분들이랑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고, 저는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희노애락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 NGO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제가 처음 YP, ODA YP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2년에 일을 시작해서 횟수로는 벌써 9년이 됐는데 중간에 좀 텀이 있기도 해가지고 한 8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기관에서 일했고 현재는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팀이 이제 있는데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2019년에 2년 전에 떠난 이들에게 듣다 한국 개발 NGO 활동가의 활동 중단 경험 연구라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개발 NGO가들 왜 이렇게 떠날까? 제 주변에 퇴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사뿐만 아니라 업계를 아예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다 떠나지? 그리고 플러스 나도 떠나고 싶다. 그런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또 저는 진지하게 이 바닥 뜬다는 고민을 한 2번 정도 했다가 철회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다들 왜 관둘까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계기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우리만 그런가? 뭐 내가 속한 이 조직만 그런가? 라는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전반에 있는 문제들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이 가진 뭐 조직 문화랄지 이런 노동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큰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봉사활동 아니고 자원봉사자 아니고 그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가치나 뭐 희생, 헌신, 사명 같은 것들이 좀 강조가 된다던가 뭐 아니면 또 종교 기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공동체의 뭐 미션이나 가치에 대한 어떤 이제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업계에 물론 이제 한국 사회의 경쟁이 다 치열하니까 모든 이제 20대들이 진입하기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발협력은 처우에 비해서 사실 요구하는 스펙이 정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YP 하나를 뽑는다고 해도 뭐 해외대 뭐 석사 출신들이 막 다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오버 퀄리피케이션이 되고 있지만 개발협력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사실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항상 동료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좀 앞으로 2시간 동안 얘기를 잘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뭐 제 경험이 좀 제한적이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하신 다른 분들하고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라서 뭐 대단한 인사이트를 제가 막 뭐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 오늘 수다 떠는 분위기로 재밌게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발전대한 피다 사무국에서 얼마 전에 그 개발협력 팟캐스트인 방구석 개발협력에 나왔었어요. 강한희 사무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얘기를 한참 또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모든 출연자 분들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꼭 물어보신다고 하는 게 어쩌다가 개발협력을 시작하게 됐냐라는 거를 꼭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업계에 뭐 그렇게 뭐 오래 다양하게
종사를 했던 거는 아니라서 딴 데도 다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다른 동료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종사자분들 만나면은 나도 나지만 대체 왜 이 일을 어쩌다 하시게 되셨을까? 왜 아직 어떻게 아직 남아 계실까? 이런 얘기들을 항상 좀 많이 듣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다의 그 상근자로서 이렇게 그 자리를 누리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저만 해도 좀 이렇게 얼레벌레 개발협력을 시작했는데 얼레벌레 지금까지 한뭐 7년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왔지만 그게 오고 나니까 그게 또 경력이 되고 커리어가 되고 또 제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좀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오늘 다양하게 재밌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제목을 봉사와 직업 사이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노동조건이라는 조금 진지한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근데 개발협력 분야에 이제 좀 그 특수한 그런 성격들, 특수한 환경들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노동조건,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고용 안정성의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 M님이 진행하셨던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이 분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 불안정이 꼽혔었고요. 그 모든 활동가들이 사실 정규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특히 네 분께서 이제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도 언급하셨던 봉사단이나 YP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시민사회 분야 일자리의 질을, 그러니까 개발협력 시민사회 분야의 일자리의 질을 평균적으로 좀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인력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 부담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입문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정말 그런 비판처럼 개발협력의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래도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이러한 제도들이 사실 좋은 취지로 생겨났는데 기관의 실질적인 사정이나 재정이나 운영 차원에서 봉사단이나 YP를 본 취지대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또 멀리 봐서는 봉사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되게 날카로운 시선들도 있지만 현재 봉사단 프로그램이나 YP가 엔트리 분야에 경력 사다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국제협업 저희가 설문 진행했었던 것 중에서도 그 질문 중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처음 경력을 시작한 활동의 형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국제개발협력 2030 활동가 170명 중에 23%인 39명은 월드프레즈 NGO 봉사단이고 12%인 21명은 YP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의 활동가들이 이 두 프로그램을 개발협력 입문 통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이 분야의 일자리를 낮추고 또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바로 연결하기에는 이 분야에 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도이고 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는 기회라고 생각을 저희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협력의 처음 경험을 봉사나 YP가 아닌 또 반대로 다른 방향이어도 모두가 반기고 서로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개발협력의 이제 첫 경험, 처음 이제 발 들이는 경험을 이제 봉사단 프로그램이나 YP가 아닌 좀 다른 통로로 입문을 하게 되어도 이제 인정을 하고 반겨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례들을 봤을 때 봉사단이나 YP 경력이 없는 신입활동가들이 좀 배제나 차별의 분위기를 겪는 것을 이제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뭔가 배제나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분야의 신입 활동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혹은 길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YP나 이 봉사단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저도 그렇지만 신입 이제 활동가로 딱 일을 시작하고 어떤 조직에든 어디서 이 분야 사람들을 만나던 주로 흐르는 얘기가 이제 YP 경험이 있는지 뭐 봉사단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이제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걸 꼭 해야 하나? 라는 부담이 누군가에게는 또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혹은 아니면 갔다 와야지 한번 약간 이런 얘기를 편하게 건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쪽으로만 이 분야의 일을 하려면 YP나 봉사단 경험이 좀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저한테 누가 개인적으로 봉사단 활동을 꼭 가야 돼요? 저 이제 이게 고민도 있고 분야에 뭐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장의 봉사단 활동의 경험이 꼭 필수인가라는 질문을 누가 이제 저에게 하면 저는 이제 그렇진 않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개발협력의 일이나 그 사업의 현장이 그곳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현장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꼭 봉사단을 다녀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뭔가 직종의 이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분야의 활동이 주가 현장 사업이 아니고 요즘은 홍보나 마케팅이나 뭐 인사나 회계나 이런 다양한 직종이 이 분야 안에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얘기도 같이 덧붙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봉사단이나 YP 경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전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개발협력 분야로 이제 좀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 정보도 없었기는 했지만은 근데 내가 이쪽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하려면 뭐 봉사단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또 채용이 돼가지고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꼭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경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하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으로 그 스펙의 좀 상향 평준화가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반드시 현장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운영 파트에서 뭐 인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 회계라든지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 할 수 있는 이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널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사실 이쪽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활동가의 이미지를 이제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입문을 하고 또 외부의 시선도 활동가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부터도 조금 벗어 던지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시선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린 이런 일도 해라고 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니어 활동가로서 이 프로그램들을 노니필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혹시 노니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저는 봉사단이나 이런 YP 프로그램이 개발협력의 일자리를 낮추거나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코이카 경력 제도가 단기 일자리 중심이나 헤드 카운팅적인 그런 요소로 전락이 되고 또 공공기관의 일자리 숫자 채우기라는 그런 비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봉사단이랑 YP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협력 분야를 또 경험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력사달이나 이런 YP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수혜자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업수행기관 YP의 경우에는 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는 인재가 이제는 항상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는 항상 이 적정 임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한 그런 이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랄지 좀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좀 이렇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을 해주고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이런다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악성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임금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M님은 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국제개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주니어한테 되게 좋은 입문 기회가 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네, 저 역시 저는 2년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취업이 가능하긴 했는데, 문제는 저도 2년을 그렇게 직원 아닌 직원같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조금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국제개발도 어떤 일종의 산업군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대 초반, 뭐 2015년, 뭐 이제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모금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시민사회 분야에서 개발 NGO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성장했다가 최근에도 물론 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폭은 확실히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 아주 많은 가령 예를 들면 무슨 IT, 무슨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성장하는 산업에 로켓에 올라타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플러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된다는 특성 때문에 그게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어들 어쨌든 한테 좋은 입문 기회가 되는 건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적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거친 분들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시장이 한정적인데 비해서 정부 정책 때문에 그의 몇 배수, 뭐 10배에 가까운 수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을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이 고용 시장 전반이 그 정도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그 갭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 파이 자체가 아주 넓고 매년 성장하는 분야라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런 네, 노동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입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이제 초급 활동가들의 수에 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어떤 본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본격적인 일자리의 수는 너무 한정적이고 그 숫자가 안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 어차피 전부 다 남기를 원하지는 않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봉사단을 다녀온 활동가들 중에 이 길은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입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일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 끝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 혹은 나에게 맞는 일은 아니다.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결국 자연적으로 이제 유입이 안 되는 빠져나가는 숫자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많이 수용을 지금 못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적정한 그 배수는 어느 정도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님. 답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답해야 되나요?
배수 너무 어려운데. 근데 아까 그 입문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경험하고, 아, 이건 나랑 맞지 않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비율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걸 안 하고 바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한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걸 했거나, 뭐 석사를 하고 와서 가거나, 아니면 석사 플러스 봉사단 경험 플러스 YP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 그 경력 있는 신입만 뽑다 보니까 경력 없는 신입으로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조금, 물론 경험해보고 아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난 정말 엔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배수는 다른 분들 좀 도와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내일 분들께 보내볼까요? 저희 질문을? 그 답을 좀 선배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채팅으로라도, 네, 어느 정도 네, 혹시 뭐 어떻게 정확 생각하시는지. 구글 면접이었고요. 네, 어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요 정도 규모면은 적당하겠다 보니까 대충 그 모집되는 봉사단원 내지는 YP 인원 중에 반은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더라. 근데 그 나머지 반 중에서 실제적으로 수용되는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뭐 요 정도의 어떤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네, 사실 뭐 그 숫자를 어떻게 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대신 그걸 참 알 수 있다면 정확하게 TO를 계산해서 그에 맞게 이제 봉사단원도 뽑고 IP도 뽑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두 프로그램이 또 반드시 그런 그 이후의 일자리로 연결이 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또 아니니까요. 어떻게 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뽑는다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기는 합니다.